네, 저는 박인호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오랫동안 꾸준히 만나는, 그러면서 북한 내부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학문적인 훈련을 받거나 정책적 개발을 한 경험이 없음에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배경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도 시간이니까 짧게 제가 준비해온 대안 정도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은 읽어보시면 될 거고,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공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 글에 대한 다시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제 생각만 짧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혹은 탈북민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제 문제인식이고요. 그 혐오는 흔히 말하는 우리 사회의 왼쪽 오른쪽 이런 진영 논리, 이 집단 속에서 그런 혐오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아주 질이 안 좋게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깝깝하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주교님, 또 총부 신부님, 또 신부님들 여러 수녀님들께 호소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간단합니다. 황희정승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이 사회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이런 주제들이 대립하고 경쟁하고 못된 표현들로 그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이 맞는 거다. 손을 들어주면 쉽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너무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나 설파로서 해결될 게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편을 일단 안 들면 방법은 양비론, 양실론밖에 남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저희 신부님들이 양비론, 당신도 문제요. 빨갱이란 말 쓰지 마시오. 당신도 문제요. 토착 외고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다 이러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황희정승의 그 이야기 있잖아요. 노비들끼리 싸우는데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네. 그러니까 뒤에서 아들인가 독한가가 그게 말씀이세요? 뭐예요? 둘 다 옳다는 게 네 말도 맞다.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사회에서 생성되고 흘러 들어오는 그런 첨예한 혐오 발언, 혐오적인 발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결을 나누고, 당신은 이 생각이 부족합니다. 이걸 또 공부하세요. 이게 이 문제입니다. 라고 교육하고 또 책망하고 이러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묵히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정부 때 두 가지 아주 충격적인 일을 개인적인 일로 꼽습니다. 하나는 보수 정부인데 중국에서 일하는 그 식당에서 일하는 탈북자분들, 노동자분들이 그 지배인이 그 여성 노동자들의 여권을 몽땅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꺼번에 우르르 봉고차로 싣고 한국에 와버렸어요. 너 한국 갈래? 물어보지도 않고. 국제법적으로 이런 거는 납치입니다. 주권적으로 보면 납치고 국제법으로도 납치예요. 근데 법을 잘 지키다는 보수 정부에서 그래? 그럼 왔는데 어떻게? 비행기 태워?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와서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나 다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결과적으로 좋은 데 온 거 아니냐. 대학도 가고 돈도 벌고 이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제가 그때는 제 나름대로 그런 걸 많이 성토하고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는 그 배를 타고 동해로 넘어온 탈북자가 자기 동료 선원들을 10몇 명을 죽였어요. 죽였답니다. 죽였는지 어쩐지 제가 확정할 수 없지만 죽였다는 말을 듣고 너는 엄청난 살인자네. 우리 땅에 당신 같은 사람들 못 살아. 보호 못해.
다시 가. 그래서 경찰 특공대가 눈 가리고 판문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티는 사람들을 경계선에서 던져버렸죠. 이게 진보 정부라고 말하는 인권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남북 화해, 북한 분들을 존중한다고 표방해왔던 정부에서 그런 일이 뒤늦게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씩 하나씩 알려지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영 논리라고 하는 정점에 서 있는 직업 정치인들, 현실 권력을 갖고 계신 그런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기반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마음대로 하고 그걸 떳떳하게 한국에 왔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살인자들인데 어떡합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대놓고 하는 시대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겪은 북한과 탈북민에 대한 가장 강도 높은 가장 그런 수준의 혐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서서 연구자들 또 선생님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실천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밖에 있는 첨예한 혐오 또 대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수용할 때는 더 포용적이고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나누고 가리키고 비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돼.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좀 겪고 나야 저희가 뭐 사회 통합이 됐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랑과 믿음 또 화해, 일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에 대한 혐오의 상당수는 옛날 북한을 보고 벌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건 30년 전 북한인데 20년 전 북한인데 그걸 가지고 북한이 이렇지. 그걸 가지고 북한이 이런데 당신은 왜 이렇게 말하지? 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뭐냐? 원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 좀 포용적인 그런 것을 꾸준히 지키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젠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틀린 정보나 틀린 입장들은 자동으로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건 논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연구, 새로운 발견을 위한 아젠다를 개발하는데 약간 이런 기술적인 노력을 저희 교회 공동체가 이 정도로 저는 오늘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